신마융합은 3기 트라이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마법이며 스토리와 플롯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마융합이 중심이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저의 리뷰를 한번 쭉 정리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갑자기 나타난 이기의 존재들에게 리나 세상의 마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족의 힘과 마족의 힘이 융합된 마법은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신마융합 마법은 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신마융합이란 개념이 창조주 로우나의 존재와 유사한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족의 힘과 마족의 힘이 융합되면 일단 에너지는 소멸되지만 곧이어 강력한 새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는 애니우반 제로스의 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신마융합의 기본 메커니즘은 소멸 그리고 창생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이지만 슬레이어즈 세계관은 해겔의 변증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변증법이란 정반합의 원리라고도 불리며 정, 반의 절충으로 합이 만들어지면서 모순 속에서 발전하는 구조를 가진 논리적 사고입니다. 신마융합도 신의 힘과 마의 힘의 융합으로 기존의 힘이 소멸하는 대신 새로운 거대한 힘이 창생하는 것입니다. 신마융합 개념처럼 태제와 안티태제 그리고 진태제로 성장하는 방식이 슬레이어즈 세계관의 기본 틀이죠. 예전 영상의 내용도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창조주 로우나는 신과 마의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이로 인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도기에 인간이란 존재가 탄생했는데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창조주 로우나가 설계하고 추구한 대로 세계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 특히 슬레이어즈에서 리나 일행은 철학자 니체가 말한 초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체는 인간이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기 트라이에서 연출되는 리나 일행의 행동과 모습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의 놀이처럼 느껴집니다. 비록 어떠한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멋지게 난간을 극복해 나가죠. 초인사상에서 춤추듯 사는 삶이 인간의 궁극적인 양태이며 리나 일행의 모습은 이런 초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니체의 개념이 바로 이런 춤추듯 사는 삶을 뜻합니다. 즉 순수한 무 로나가 만든 순수한 유 인간 대표 리나의 모습은 로나의 안티테제입니다. 3기 트라이에서도 리나가 또 한 번 기가 슬레이브를 시전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때 리나가 기가 슬레이브를 썼다면 창조주 로나는 다시 왔었을까요? 저는 위의 정반합의 원리를 근거로 주문이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주문을 완전히 컨트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 제로스도 성공할 거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넥스트 2기 마지막에 등가교환의 법칙을 무시하고 리나를 다시 살려보내는 변덕을 부리신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3기 트라이의 신마융합이라는 개념은 슬레이어즈 세계관 근저에 깔려있는 해겔의 변증법이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 하나의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로우나가 추구하는 의지란 곧 슬레이어즈 세계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그곳에 해겔의 변증법이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조주 의지, 슬레이어즈 세계관, 기가 슬레이브, 신마융합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어즈 세계관에 깔려있는 이 해겔의 변증법을 실제로 엄청 싫어했던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다크스타 편에서 말씀드렸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인데요. 다크스타는 쇼펜하우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 쇼펜하우어가 해겔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모순 속에서 세계의 원리를 찾는 정반합의 원리를 부정했어요. 창조주 로우나가 만든 법칙에 반기를 든 다크스타와 해겔이 만든 법칙에 반기를 든 쇼펜하우어는 딱 겹쳐지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영상 개인적인 해석이 많은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트레이에서 선과 악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과감한 시도 또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슬레이어즈는 당시 구조주의적 사상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우리들은 이분법을 깨는 것을 과감하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부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법의 구도란 마치 성역과 같아서 깨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과거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권선징악처럼 그냥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슬레이어즈 3기 트라이의 이분법의 해체 시도는 상당히 신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과감한 시도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90년대 그 당시가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전파한 상대주의 관점이 대유행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우리 현대인들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인 관점이 대부분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기 구조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분법을 깨는 이런 관점은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영상에 비해서 개인적인 해석이 완전 도배가 되었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